성실한 남편의 비극. 안녕하세요. 인생사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번쯤 주변에서 볼 수 있을 법한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 모두를 경악해 할 것입니다. 성실했던 남편,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가장. 그리고 그의 희생을 끝내 배신으로 돌려버린 아내. 이것은 단순한 가정 파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탐욕과 계략, 그리고 차가운 살인의 이야기입니다. 사건 개요 및 주의사항. 오늘 다룰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각색된 내용입니다. 관련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든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했으며 일부 상황은 드라마틱한 구성을 위해 재구성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 마이너스 한 남자의 희생과 배신,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비극만큼은 냉혹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민호입니다. 지역에서 이름난 수학 강사로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지연. 겉으로는 다정한 아내, 현명한 어머니로 보였지만 그 가면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지연의 내연남 성훈. 이 세 사람이 만들어낸 비극의 삼각관계가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성실한 남편의 일상. 민호의 하루 시작.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민호는 눈을 떴습니다.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죠. 조용히 침실을 나와 욕실에서 간단히 세수를 마친 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 한 팩을 꺼내고 식빵 2조각을 토스터에 넣었습니다. 거창한 아침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무엇보다 아내와 아이가 깨지 않게 조용히 해야 했으니까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버텨보자. 민호는 늘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버텨낸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살.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오전 7시 민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학원까지는 지하철로 40분 거리. 출근길 전철 안에서도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부분을 미리 체크했죠. 3단원 2차 함수에서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그래, 판별식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겠어. 학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교실 점검이었습니다. 칠판을 깨끗이 닦고 분필을 새로 준비하고 에어컨과 조명을 체크했습니다. 학생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첫 수업을 위해 그는 항상 8시에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30년 넘게 교육 현장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여러분, 오늘 배울 내용은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칠판을 보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언제나 명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졸음을 느낄 틈이 없도록 적절한 농담도 섞어가며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친근하게 수업을 이끌었죠. 선생님, 이 문제 잘 모르겠어요. 좋아, 천천히 다시 해보자. 포기하지 말고. 쉬는 시간에도 그의 자리는 교단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줄지어 와서 질문하고 그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수학과 관계없는 진로 상담, 고민 상담까지 받아주었죠. 선생님 덕분에 수학이 재밌어졌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민호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그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으니까요. 늦은 시간까지의 업무. 저녁 9시. 마지막 수업이 끝났지만 민호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무실에서 내일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학생들의 과제를 검토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빨간 펜으로 꼼꼼히 채점하는 그의 모습. 10시, 11시가 되어도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기하 부분이 약하네. 다음 주에 따로 불러서 설명해줘야겠어. 집에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학원을 나서는 민호. 그의 하루는 항상 이렇게 끝났습니다. 집안의 권력 구조와 아내의 변화. 3년 전 민호와 지연이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연은 이혼한 여성이었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8살 아들 준우가 명가 있었습니다. 처음 민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 때 지연은 눈물까지 보였죠. 미안해요. 이런 저와 함께 할 수 없다면 이해해요. 무슨 소리예요?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드릴게요. 민호는 진심이었습니다. 준우를 친아들처럼 대했고 지연에게도 헌신적이었죠. 결혼 후에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 그때의 지연은 고마워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경제권 장악 과정.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변했습니다. 지연은 점차 집안의 경제권을 장악해 나갔죠. 여보, 당신은 돈 관리에 서툴러. 내가 알아서 할게. 처음에는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민호는 돈 관리에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학원에서 받는 월급 전액 약 1,000만 원 정도를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통장, 카드, 모든 금융 자산이 지연의 이름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민호에게는 한 달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만이 돌아왔죠. 여보, 교통비가 부족한데. 또 아꼈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돈을 버는 것은 민호였지만 돈의 주인은 지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우와의 관계 악화. 더 큰 문제는 아이와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새아버지를 받아들이던 준우도 점차 마음을 닫기 시작했죠. 너는 내 진짜 아빠가 아니야. 아이의 이런 말에 민호는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연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아들 편을 들며 민호를 나무랐거든요. 당신이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왜 애만 탓해? 나는 준우를 탓한 적이. 말대꾸하지 마. 민호는 점점 자신의 집에서조차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관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죠. 민호의 내적 갈등. 거울 앞에 선 민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충혈된 눈, 야윈 얼굴, 점점 늘어가는 주름. 나는 대체 뭐지? 이 집에서 나의 존재 의미는 뭐야? 그는 자문했습니다. 아내에게는 ATM 같은 존재, 아이에게는 거추장스러운 타인. 그렇다면 그는 왜 이 결혼을 지속하고 있는 걸까요? 책임감? 사랑? 아니면 단순한 아니야, 관성?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가정이라는 건 원래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성되어 가는 거니까. 민호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점점 공허해져만 갔죠. 밤늦게 돌아와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면 지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 그 등이 점점 더 높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불륜의 발견과 충격. 첫 번째 의심. 변화는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이 화장에 신경 쓰기 시작했고 새 옷을 자주 샀죠. 여보,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여자가 꾸미면 안 돼. 당신 앞에서만 늙어가면 되는 거야. 예전보다 외출이 잦아졌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죠. 누구야? 친구. 왜 그래? 민호는 의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아내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지연의 휴대폰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언제 봐? 그 한마디가 민호의 세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 발견의 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학원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케이크까지 사서 말이에요.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낯선 남성용 구두. 명품 브랜드였죠.
손이 떨려서 현관문 열쇠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이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안쪽 방에서는 은밀한 웃음소리와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숨을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본 광경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지연이 낯선 남자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지연의 어깨에 올려져 있었고 두 사람은 연인처럼 속삭이고 있었어요. 민호의 혼란과 절망. 민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죠.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연과의 첫 만남, 결혼식, 행복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건가요? 민호는 결국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차마 들어가서 따져 물을 용기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호는 PC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대면과 냉혹한 현실. 다음 날 민호는 결국 지연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온 그 남자는 누구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지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아, 내가 봤구나. 그래, 맞아. 그 사람과 만나고 있어. 지연은 태연했습니다. 죄책감이나 미안함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는 부부잖아. 부부? 우리가 언제 진짜 부부였어? 당신은 그냥 돈 버는 기계였을 뿐이야. 지연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대사 같았어요.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 나를 여자로 봐줘. 당신처럼 의무감으로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아내의 교묘한 계략. 보험 가입의 진실. 불륜이 발각된 후 지연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죠. 한 달 전 지연은 민호 몰래 보험 설계사를 만났습니다.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요. 수익자는 저로 해주시고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5억 원 정도면 가능할까요? 5억 원.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고액 계약이라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민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연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다고 하니 그냥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뿐이었어요. 이게 뭐야? 생명보험? 당신 혹시 모르니까. 가족을 위해서야. 그때는 아내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 보험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첫 삽질인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내연남과의 공모. 모텔방에서 나눈 은밀한 대화. 지연의 내연남 성우는 39세의 사업가였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남성이었지만 사실 사업이 기울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자기, 내가 그 사람만 없애면 우리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어. 지연은 성훈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보험금이 5억이야. 우리가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이지.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야? 걱정 마. 다 계획이 있어. 성훈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과 지연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하지만 완벽하게 해야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두 사람의 사랑은 이미 범죄 공모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여론 조작. 지연은 치밀했습니다. 사건을 실행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포석을 깔아두었죠.
동네 부인들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우리 남편이 좀 이상해졌어. 술만 마시면 무서워져. 네? 민호 씨가? 그래, 평소에는 조용한 척하지만 집에서는 정말 무서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는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아들 준우에게도 말했죠. 준우야, 혹시 아저씨가 무서운 일하면 엄마한테 꼭 말해. 아이는 뭔지 모르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이렇게 차근차근 알리바이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나중에 경찰이 와도 모든 사람들이 증언할 거야. 민호가 폭력적이었다고. 운명의 그날 밤. 마지막 대화. 2023년 11월 15일. 민호에게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지연에게는 모든 것을 끝낼 날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민호는 평소와 달리 단호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뭔 이야기? 이제 끝내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민호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는 거짓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거든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날 놓아줘.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이었죠. 뭐라고? 내가 감히 날 버려? 버리는 게 아니야. 서로를 위해서. 닥쳐. 내가 뭔데 나를 버려? 첫 번째 공격. 그 순간 지연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민호는 아직도 대화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정해, 지연아. 우리 차분히. 하지만 지연의 눈에는 이미 살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소주병이 민호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유리가 깨지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으아. 민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의식은 있었어요. 지연아. 왜?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깨진 병목으로 민호를 찌르려 했죠. 내연남의 등장과 최후.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성훈이 나타났어요. 끝났어? 아직. 도와줘. 성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지연 편에 섰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민호를 보며 발길질을 시작했죠. 끝내야 해. 이제 와서 멈출 수 없어. 민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도와줘. 민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길 바랐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오후 11시 30분경. 민호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정에서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 수사와 진실 규명. 첫 신고와 지연의 연기. 다음 날 오전 6시 지연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술에 취해서 저를 때리려고 해서 제가 우발적으로. 전화를 받은 상황실 직원도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속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남편이 움직이지 않아요. 저도 다쳤어요. 구급차와 경찰이 동시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본 것은 피투성이가 된 거실과 바닥에 쓰러진 민호, 그리고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는 지연이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무서워서. 지연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실제로 팔에 가벼운 상처도 내어놓았죠.
자해였지만 경찰들은 몰랐습니다. 초기 수사의 혼선. 첫 수사에서는 단순 상해치사로 분류되었습니다. 아내의 정당방위로 보였거든요. 피해자인 남편이 평소 음주 후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변 증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발적 범행 가능성이 높겠네요. 하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는 달랐습니다.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단순 우발적 공격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죠. 머리뿐만 아니라 몸 곳곳에 타격 흔적이 있어요. 법의학 전문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최소 2명 이상이 가한 상처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공격이었어요. 수사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 증거 발견. 수사관들이 지연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면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성훈과 주고받은 수백 건의 메시지들. 오늘 밤이야. 준비 끝났어. 정말 괜찮겠어? 무서워. 5억이야.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어. 보험금에 대한 대화, 범행 계획, 심지어 사후 처리 방안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 계획살인이잖아. 수사관은 경악했습니다. 단순 가정폭력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보험금 살인이었던 거죠. CCTV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사건 당일 성훈이 민호 집 근처를 배회하던 모습, 사건 직후 급히 나가는 모습까지 모두 포착되었어요. 공범 검거. 성훈은 사건 이틀 후 부산으로 도피했지만 곧 검거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연이가 다 시킨 거예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와 있었죠. 휴대폰 메시지, CCTV, 통화 기록까지. 당신도 공범입니다. 살인을 공모하고 직접 가담했어요. 성훈의 변명은 소용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죠. 재판과 진실의 심판. 검찰의 공소장.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된 보험금 살인으로 규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약 2개월간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고액보험 가입, 피해자에 대한 허위 소문 유포,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한 치밀한 계획까지. 검사는 증거를 차례차례 제시했습니다. 5억 원 생명보험 가입 내역, 피고인들 간의 수백 건 메시지, CCTV 영상, 그리고 국과수 부검 소견까지. 모든 증거가 계획살인임을 증명합니다. 방청석에는 민호의 동료들과 제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분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변호인의 항변. 지연의 변호인은 끝까지 우발범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날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 우발적으로 반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반박은 강력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은 왜 가입했습니까? 내 연남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변호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성훈의 변호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고인은 지연에게 속은 것입니다. 살인할 의도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현장에 나타났고 왜 피해자를 공격했습니까? 최종 변론과 피고인 진술. 마지막 변론에서 지연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무서워서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차가웠습니다. 너무 많은 증거가 그녀의 계획을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성훈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저는 지연의 말을 믿고 도와준 것뿐입니다. 정말 살인할 생각은? 검사는 최종 변론에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의미, 부부의 사랑, 그 모든 가치를 짓밟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민호가 남긴 마지막 흔적들. 휴대폰 속 메시지들.
민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마지막 메시지들을 보면 그의 절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사건 일주일 전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형, 나 정말 힘들어. 집에 가는 게 무서워.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나는 이제 뭐지? 사건 사흘 전 제자에게 보낸 답장. 선생님, 요즘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걱정 마라. 선생님은 괜찮다. 너희들만 열심히 공부해. 마지막까지도 다른 사람 걱정을 했던 민호. 자신의 고통은 숨긴 채로 말이죠. 동료들의 증언. 재판에서 민호의 동료 교사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민호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죠. 폭력적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목소리 높인 것도 본 적 없어요. 학원 원장도 증언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에서 민호 같은 교사는 처음이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좋아했거든요. 제자들의 편지도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수학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저희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모든 증언이 일치했습니다. 민호는 누구보다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일기장 속 고백. 민호의 서재에서 발견된 일기장. 그 속에는 그의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오늘도 아내와 아이가 나를 모른 척한다.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인가? 2023년 9월 20일. 지연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 같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2023년 10월 30일.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2023년 11월 10일. 이혼하자고 말해야겠다. 서로를 위해서. 마지막 글은 사건 5일 전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끝까지 평화로운 이별을 원했던 거죠. 언론 보도와 사회적 반향, 충격적인 헤드라인들. 사건이 공개되면서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성실한 교사, 아내와 내연남에게 살해당해 5억 원 보험금 노린 치밀한 계획살인. 가정을 지키려던 남편 결국 가족의 손에. 인터넷에는 분노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발이야? 완전히 계획된 거잖아. 저런 악마 같은 여자가.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다. SNS에는 해시태그 민호교사, 해시태그 보험금살인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죠. 교육계의 충격. 특히 교육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교사연합회 성명. 고인은 30년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온 훌륭한 교육자였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민호가 근무했던 학원은 한동안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계속 선생님을 찾아요.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추모 분위기가 학원가 전체에 퍼졌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 이 사건은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폭력만이 아닙니다. 경제적 통제, 정서적 학대도 심각한 폭력입니다. 민호가 겪었던 상황 마이너스 경제권 박탈, 정서적 소외, 가정 내 고립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가정폭력의 형태였다는 분석이 나왔죠. 남성도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판결과 정의의 실현. 1심 판결. 드디어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지연은 계획적으로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취득하려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성우는 불륜 관계를 넘어 살인에 직접 가담한 공범입니다. 판결. 지연 무기징역. 성운 징역 25년. 법정에서 지연은 주저앉았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죽일 생각은. 하지만 판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우발범이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극악한 범죄입니다. 피해자 가족의 신경. 민호의 친형이 법정에서 피해자 의견서를 낭독했습니다. 제 동생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의 행복은 뒤로 미뤄두고 말이죠.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 동생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디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그리고 동생이 하늘에서라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방청석에는 흐느끼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사회적 의미와 교훈.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가정폭력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통제도 심각한 폭력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경제적 투명성과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셋째,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희생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기억되어야 할 것들. 민호를 기리는 사람들. 민호가 떠난 후 그를 기리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민호 선생님을 기리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매년 민호의 기일이 되면 그들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모금합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이어받아서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일이었죠. 동료 교사들도 민호 교육상을 만들어 매년 헌신적인 교사를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변화된 인식. 이 사건 이후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가 새로 생겼고 관련 법률도 정비되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이 확립된 거죠. 또한 고액보험 가입 시 심사 절차도 강화되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말이죠.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가정이란 무엇인가? 희생과 헌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민호는 마지막까지도 가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은 이미 사랑이 없는 껍데기뿐이었죠. 진정한 사랑은 상호적입니다. 한 사람만 희생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민호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